최근 건강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를 장악한 단 하나의 미네랄을 꼽으라면 단연 마그네슘일 것입니다. 수면장애, 만성피로, 눈떨림, 불안증까지 해결해준다는 이른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현대인의 필수 영양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연 진정제라고 믿고 매일 삼키는 그 알약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만큼 잘못 다루었을 때의 파괴력 또한 막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그네슘이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 리듬을 방해하고 뇌 기능을 혼란에 빠뜨리며 현재 복용 중인 중요한 약물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지 그 은밀한 5가지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영양제는 식품이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화학적으로 매우 활발한 금속 이온입니다. 특히 별표 갑상선 호르몬제, 레보티록신, 별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침묵의 방해자가 됩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갑상선 약의 성분과 만나면 킬레이트, 첼레이트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마그네슘이 갑상선 약 성분을 꽉 붙잡아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는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매일 아침 성실하게 약을 챙겨 먹어도 실제 체내 호르몬 수치는 바닥을 치게 되고 원인 모를 피로감과 체중 증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특정 항생제,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역시 마그네슘과 만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마그네슘 한 알 때문에 그대로 변기 속으로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칼슘이 들어가면 수축, 가속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이완, 브레이크 합니다. 이 정교한 리듬이 깨지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부정맥 기운이 있던 60대 남성 A씨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에 마그네슘 용량을 임의로 늘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극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심한 섬액. 심박수가 분당 40회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그네슘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너무 강하게 억제하여 심장이 다시 뛸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고용량의 마그네슘 혈중 농도는 심장의 전도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고령자의 경우 과잉 공급된 마그네슘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 심장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칼슘 채널 차단제로 불립니다. 이는 고혈압 약의 기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죠.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이 기능이 이중 칼날이 됩니다. 약물에 의해 이미 낮아진 혈압 상태에서 고용량 마그네슘이 추가로 혈관을 확장하면 혈압이 정상 범위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저혈압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은 낙상 사고의 주원인이 됩니다. 뼈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마그네슘이 골절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용량 조절에 엄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인 NMDA 수용체를 차단하여 신경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적당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뇌의 반응 속도를 늦춥니다. 최근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 중 의외로 마그네슘 과다 섭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느려지고 단어가 즉각 떠오르지 않으며 온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고령층에게 나타날 때 치매로 오인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인지 기능이 며칠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만약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한 뒤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졌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과부하 신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가장 흔하고 저렴하게 접하는 형태는 산화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형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율이 고작 4%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흡수되지 못한 96%의 마그네슘은 장에 머물며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주변 조직의 물을 장관 안으로 끌어당겨 대변을 묽게 만들고 강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장내 유익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히 변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장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렴한 산화마그네슘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체내 흡수가 용이하고 위장 장애가 적은 별표 글리시네이트, 글라이서네이트, 별표 나트레온산, 젤스리어네이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지갑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니요. 정답은 올바른 사용에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권장하는 보충제 형태의 마그네슘 1일 상한선은 350mg입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양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작은 100mg 수준의 저용량으로 하십시오.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며 설사나 무기력증이 없는지 확인한 뒤 조금씩 증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복용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다른 미네랄, 철분, 아연, 칼슘, 과는 최소 2시간, 전문 의약품과는 4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이 4시간의 법칙 하나만 기억해도 마그네슘의 위험성을 8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이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위험 약물 간섭, 심장 섬액, 저혈압 쇼크, 인지 저하, 위장 장애는 모두 과유불급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좋은 마그네슘 섭취원은 영양제 이전의 견과류, 시금치, 호박씨와 같은 자연식품입니다. 보충제는 보조수단일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현재 질병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용량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